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사고 팔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만약에 이 보석을 놓치신다면 아마 정말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 전략가이자 여러분의 주식 과외 선생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ADC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좀 감이 온다 싶었는데 세상에 진짜 큰 손들은 벌써 다음 전쟁터로 자리를 옮기고 있더군요. 오늘은요, 머리는 좀 아프지만 제대로 파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 있는 곳, 바로 이 바이오 산업의 다음 전쟁, 그 최전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거인들이 지금 어디에 조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진짜 옥석을 가려내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입니다. 첫째, 요즘 뜨는 DAC라는 차세대 기술이 대체 뭔지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둘째, 글로벌 빅파마들이 왜 그렇게 M&A에 목을 매는지 그 돈의 흐름 속 진짜 속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냐? 옥석을 가려내보고요. 마지막으로 과학자가 아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이 험난한 바이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바로 DAC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항체의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ADC라는 단어에 겨우 익숙해질 무렵에 기술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던 거죠. 시장의 판을 바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DAC가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존의 ADC 기술이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 미사일, 즉 항체에다가 암세포를 직접 터뜨리는 폭탄, 다시 말해 항암제를 실어 보냈던 거라면요. 이 DAC는 그 폭탄 대신에 암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특정 단백질만 콕 집어서 아예 분해해버리는 전문 해체팀을 태워보내는 겁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엉뚱한 데 가서 터질 위험, 즉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적군을 사살하는 게 아니라 적의 무기 공장 자체를 해체해버리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 해체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원래 프로탁이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는 아주 뛰어났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덩치가 너무 커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몸에 퍼지면서 애꿎은 정상 단백질까지 건드릴 위험, 즉 독성 이슈가 컸던 겁니다. 그런데 DAC는 바로 이 프로탁의 치명적인 약점을 항체라는 아주 정교한 유도 미사일로 해결해버린 거죠. 정확하게 타겟 암세포에만 이 해체팀을 배달해주니까 안전성과 효능이 극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요. 이게 바로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빅파마들이 DAC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신기해서가 아니라 기존 기술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 베팅을 하는 거죠. 자, 이론만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실제 사례를 보시죠. 바로 우리나라의 오름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ORM651이라는 물질이 바로 DAC 기술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데요. 치료가 정말 어렵다는 급성 골수증 백혈병을 타겟으로 합니다. 더바이오 뉴스 보도를 보면 거대 제약사인 BMS가 이 기술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회사를 아예 인수해서 자기들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현재 100명 규모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요. 이게 바로 실험실의 아이디어가 월스트리트에 돈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돈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거인들의 돈, 즉 빅파마들의 M&A 이야기입니다. 아니, 똑똑하고 거대한 회사들이 왜 그렇게 조 단위의 돈을, 그것도 아직 임상 초기 단계 기술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그 계약서의 행간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불안감 때문이에요. 특허절벽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트르다처럼 회사 하나를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매출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눈에는요, 딱 97년 IMF 때 대기업들이 현금 없어서 알짜 계열사들 눈물을 머금고 팔아치우던 그 절박함이 지금 빅파마들한테서 그대로 보여요. 지금 당장 미래 먹거리를, 아니 미래의 R&D 조직 그 자체를 돈으로 사오지 못하면 그대로 도태되는 거죠. 이건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이오 스펙테이터 같은 전문 매체를 보면 노바티스는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AI 플랫폼 회사에 쏟아부었고, BMS는 방금 본 오름 테라페틱스를 통째로 삼켰죠.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로 키트루다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해보려고 하고, 심지어 삼성까지 차세대 진단 기술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종류는 제각각이지만 돈의 방향은 정확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모달리티를 확보하려는 전쟁인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7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 바이오 M&A 시장의 예상 규모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의 판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자본의 이동, 지각 변동인 거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20년 전 기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IMF 때 알짜 자산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했던 기업들, 그리고 반대로 그때 그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서 그룹의 기틀을 마련했던 기업들의 모습이 지금 이 바이오 M&A 시장에서 그대로 겹쳐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위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겁니다. 바로 옥석 가르기죠. 이렇게 시장이 뜨겁고 기술이 유망하다고 해서 관련 주식을 아무거나 덥석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좌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모든 기술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기술의 잠재력과 주식 투자는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반면교사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레일이라는 회사인데요. 피 한 방울로 여러 종류의 암을 조기에 진단한다니 정말 꿈의 기술을 가진 회사로 주목받았죠. 시장의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이 주식을 들고 있었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주묘한 임상 결과 발표 하나에 매 자산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무려 48%가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장밋빛 희망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잔혹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톡타이탄 같은 외신 기사를 보면 실패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임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 즉 1차 평가 지표였던 3, 4기 암 발견율을 의미 있게 줄이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4기암은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시장은 아주 냉정하죠. 바이오 투자에서 1차 지표 실패는 그냥 F점입니다. 다른 과목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는 거죠. 시장의 신뢰를 한번 잃으면 그걸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 실패 사례만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런 험난한 시장 속에서도 진짜 기회는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데이터로 증명된 명확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겁니다.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회사 중 하나는 오큘러 테라퓨틱스, 티커는 OCUL입니다. 이 회사는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안과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요. 오시울이 왜 주목받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데이터가 압도적입니다. 경쟁사 약물 대비 효능이 무려 250배나 높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건 그냥 좀 더 좋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숫자죠. 둘째, 환자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효능이 좋으니까 더 얇은 주사 바늘을 쓸 수 있어서 치료받는 고통이 줄어들죠. 이런 디테일이 나중에 시장을 장악하는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정해진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2020년 2월 17일 삼상 임상 데이터 발표라는 명확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아까 그레일과는 정반대 케이스죠. 막연한 꿈과 희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경쟁 우위와 정해진 스케줄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죠. 위대한 기술을 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에 돈을 태워서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이 지뢰밭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가 지난 20년간 제 피 같은 돈을 잃어가면서 깨달은 바이오 투자 3계명입니다. 이건 꼭 외우세요. 첫째, 절대 내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을 싣지 마십시오.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 전체 포트폴리오의 5%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철칙입니다. 둘째, 좋은 뉴스가 터지고 주가가 급등할 때 절대 따라붙지 마세요. 그 뉴스의 가치는 이미 주가의 99%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언제 팔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얼마가 되면 익절하고 얼마 선이 깨지면 기계처럼 손절하겠다는 명확한 원칙이 없으면 감정에 휘둘리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그냥 쳐다만 보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원칙 없는 투자자의 심리 사이클이죠. 임상 발표일이 다가오면 기대감에 주가가 슬슬 오릅니다. 이때 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죠. 그러다 데이터가 성공했다는 뉴스가 뜨면 광기에 휩싸여서 추격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거기가 고점이죠. 반대로 데이터가 실패하면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다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똑같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원칙대로만 했어도. 이 지긋지긋한 사이클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이오 시장은 정말 역동적이고 엄청난 기회가 넘치는 곳이지만 동시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냉혹한 생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바이오 기술은 ADC를 넘어 DAC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빅파마들은 특허 절벽이라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M&A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셋째, 진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막연한 기술의 꿈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경쟁 우위라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철저한 위험 관리 원칙을 지켜야만 살아남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미래의학이라는 혁신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한탕 대박을 노리는 과학 로또를 사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바이오 종목 몇 개 들고 있으면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나스닥 선물지수부터 확인하게 되더군요.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스트레스를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원칙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들고 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